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 섹터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여의도 WM센터 염정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새해가 들어서 처음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시장에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사들이는 모습, 특히나 반도체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섹터들이 올라가기도 했죠. 오늘도 CES 2025에 대한 기대감에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도 그래도 거래소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시장의 변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시장 오늘로써 연초 사거래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연초부터 로봇주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반도체에서부터 오늘은 조선 섹터까지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연초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사실은 12월에도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로 인해서 2,500선에 대한 부분 장중에 좀 터치를 했습니다. 상승폭이 좀 다소 둔화된 부분은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로 좀 돌아섰죠. CES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던지 어제는 선반영이 됐었고요. 네. 오늘은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젠슨항의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국면은 좀 있습니다. 오늘까지 일단은 장 마감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형태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하락을 해줬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도 조금은 달러의 상승세도 다소 좀 주춤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작년 7월 이후 하반기 동안 이어졌었던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올 상반기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시장은 아직까지 지수면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움직임이 크진 않지만 주도 섹터들의 순환매가 연초부터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강후약의 모습을 좀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점점 이제 실망감 속에 고개를 떨구니까 지수도 살짝 같이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섹터들이 반등하고 있고 순환매 도는 가운데 잘 움직이는 거 조선 방산 얘기를 주셨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서 또 한 번 이 선박 건조를 위해서 동맹국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선주가 다시 한번 달립니다. 한화오션 그리고 HJ중공업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엔진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업황은 여전히 좋고 모멘텀도 너무나 많잖아요. 조선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종목들이 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진입이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동맹국가의 조선업 협력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그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어찌 보면 조선 쪽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 한화오션이 신고가 보여주면서 지금 12%까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엔진 관련된 종목들, 기자재 종목들도 흐름 좋고요.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HD 현대마린솔루션, 애프터마켓 쪽을 담당하는 선박의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네.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업에서 지금 신규 진입은 사실 종목별로는 좀 상이할 수 있겠고요. 지금 조선 쪽은 워낙에 좀 돌아가면서 상승폭이 좀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선업에 대한 ETF 관련된 ET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작년에 하반기를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들이 다시금 연초에도 이렇게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연초에는 또 로봇이라는 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부상을 했지만 계속해서 섹터의 어떤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분위기는 충분히 이번 연초 해볼 만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꽃길을 제대로 잘 걷고 있는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종목별로 이제 신규 진입의 시기는 상이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업황도 짚어주셨고요. 종목 고민이 된다면 조선 관련해서 ETF 쪽 아이디어까지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과 연결고리가 좀 있는 방산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외국인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꾸준히 매집하는 가운데 반등 탄력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방산주도 올해 전망 사실 실적이나 뭐 수주 면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조선하고 방산이라고 하면은 무거운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주도 섹터로서의 흐름을 연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방산 sek터는 사실은 지난 11월 고점 대비해서 12월 한 달 동안 고점 대비 종목별로는 좀 상회하지만 30% 이상의 사실은 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한 5거래일 정도는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최근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뿐 아니고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된 이번 주에도 스페이스X의 또 시험 발사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주항공 쪽으로도 모멘텀이 동반해서 붙으면서 재차 반등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주도 섹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가 지난 11월 고점 대비해서 빠진 이유는 역시나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이었었죠. 그 부분은 다소 이제 시장에서는 소화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지금 1월 초긴 합니다만, 근데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방산 섹터들의 또 4분기 실적과 올해 실적에 이어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도모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도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 상승 여력에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되는데 대표주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도 있는데 방산주 안에서 딱 한 종목 고르자면요? 네, 방산 섹터에서 저는 뭐 크게 우리 빅3라고 하죠. 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모두 다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로 저는 좀 픽을 했는데요. 현대로템이 이제 고점 11월 고점 69,500원 대비해서 12월에 45,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사실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4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올해의 기대감이 더 클 것입니다. 1분기 실적에서는 작년의 실적 대비 연간 실적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사실은 더 키거든요. 4분기 실적은 4분기 동안 폴란드향 K2 전차가 최대 진도량을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또 급락했었던 부분이 작년에 마무리 지었어야 됐었던 폴란드의 2차 계약분이 마무리 못 진 상태로 연초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사실 무산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시기의 지연에 따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럼 다시 한번 또 2차 계약에 대한 뭐 아마 곧 임박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그 곧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추가적인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실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안정성 있게 갈 수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근데 현대로템이 수급적으로는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현대로템 외국인과 기관이 다소 좀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래량 실리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차 부각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너무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로템 분할 매수로 일단은 5만 원대 초반에서 분할 매수로 가져가신다면은 뭐 조금은 좀 너무 단기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계약이 나오는 시점까지 아니면 임박하는 시점까지 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약과 관련된 일정을 좀 보면서 대응하자 얘기 주셨는데 5만 원대 초반부터 분할 매수해서 그래도 본다면 전고점 영역까지도 트라이 가능하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AS 한 종목 받아볼 텐데요. JYP 엔터 너무 저희에게 또 좋은 시기에 주셨던 것 같은데 11월
11월 중순에 주셨는데 벌써 또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30% 이상 됩니다. 네. 특히나 저연차 라인업이 강화된다. 킥플립의 데뷔를 앞두고 그 기대감이 상당하죠. 일단은 오늘 보니까 9만 원대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는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직전 고점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뭐 전고점 11월 초 기준이 이제 8만 원대까지 이제 예.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일단 오늘의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점에서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의 조정폭을 대부분 다 만회를 한 상태입니다. JYP를 필두로 해서 이제 엔터주 전반적으로도 여전히 가격대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저연차, 뭐 신입 보이그룹에 대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 사진과 함께 상당히 좀 호평을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엔터주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실적 개선세 나타나고요. 올해는 이제 연초에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내수 부양책을 통한 이제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뭐 엔터주들이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여전히 엔터주들은 유망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엔터주들을 지금 뭐 비중을 한 번에 많이 늘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으로 하시되 이렇게 저는 엔터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상승세를 연속성으로 세게 가져갈 만큼 지금 주도 섹터로서의 힘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에서 안 올리는 날, 조금은 좀 조용한 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접근한다면 조용한 날에 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일단은 좀 더 홀딩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IM증권 여의도 WM센터 염정 차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